어제 이제 이른바 2차 특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2차 특검의 특검보 면면을 보니까 좀 상당히 기대가 돼요. 특검보 4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4사람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권창영 특검 옆에 서 있는 권영빈 특검보는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지냈고 얼굴이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탄핵할 때 국회 쪽에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정민 특검보 맨 왼쪽에 네. 저분도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와서 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던 분이고 진을정 특검보는 검사 출신인데 검사 재직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4분 특검보를 권창영 특검이 이제 지명을 해서 같이 일하게 됐는데 좀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정민 변호사님 얼굴을 딱 보면서 아, 박정훈 대령 때 저분이 보여주셨던 그 정직함. 그래서 저는 그 하나로 아, 이번 2차 특검이 아, 정말 믿을만 하겠다. 그리고 믿을만한 걸 떠나서요. 좀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제가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이 판 전체를 흐려버린 망아지 새끼를 단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망아지가 전체 판을 흐트러버린 걸 보지는 않고 딱 선 하나만 그어놓고 그 선 그은 거 그걸 흐트러뜨렸다는 것만 죄를 주세요. 이런 식의 기소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번 2차 특검은 제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그 4특검보 그리고 권창영 특검 평가 한번 해보시죠. 이건 뭐 특검에 대해서 저희 특검은 헌법의 검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사 대상 규정된 건 17가지인데 특히 지금 가장 뼈아픈 게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야 이 내란이 어떻게 기획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도대체 누가 관여됐는지 사실 관여자가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김건희는 관여했지만 내란만큼은 절대로 뭐 기동량도 한 적이 없는 식으로 지금 이 방향이 끌고 가는지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창영 특검 아래 이제 특검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탁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김지미 어제, 예. 김지미 특검보는 이제 민변 사무처장 하실 때 저희가 많이 일을 해봤는데 정말 꼼꼼하고 예. 또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분이라서 아마 이제 국민들의 기대나 상식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특검이 시간이 없어갖고 마지막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 진술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차 특검이 그것까지를 받아냈어요. 공무원들 사이의 녹취록으로. 야, 이거 윤석열이 시켰대. 이거 나중에 특검하면 우리 다 감옥 가. 이 녹취가 확인됐고. 두 번째, 야, 김건희가 거기가 IC가 아니라 JCT라서 화를 냈대. IC면 훨씬 더 땅값이 뛰는데 JCT도 땅값이 뛰긴 하지만 옆에 있는 남양파 IC를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땅값이 덜 뛴다고 화를 냈대. 이제 이런 취지의 녹취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공무원들끼리 이야기한 고위 공무원들이. 이거면 뭐 거의 다 밝혀진 건데 1차 특검이 시간상의 한계와 뭐 특검 내부에 좀 어지러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서기관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름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온희룡 일당까지 해서 이걸로 추가 기소가 2차 특검이 중대한 과제인데 그 부분 무리 없이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예. 김창성님, 김지민은 윤석열 변호했던 그 사람 아니죠?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네요. 예. 예, 아니죠. 예, 김지미 생각나네. 김지미, 김계리 뭐 이런 변호사들이 있었죠. 같은 변호사들로 좀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같은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뭐 대항전이면서 빨리 징계 내릴 사람들 다 징계를 좀 내려라. 그래야지 변호사로서 같은 변호사라는 얘기가 안 들지 않을까. 제가 싶은 보기에는 생각이 그분들 곧 변호사 안 할 것 같아요. 곧 다른 데서 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당 비례로 등록하지 않을까. 뭐 아마도 이런 좀 추정이 그런 나옵니다. 예. 강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권창녕 특검 어제 현판식 끝내고 포부를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헌법의 검. 참 멋있는 표현이죠. 예. 헌법이 보장한. 또 헌법이 우리 헌법을 지켜주는. 수호하기 위한 헌법을 수호하기 굉장히 법률적이면서도 문학적인 네. 그래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잘 쓰셨다. 헌법의 검이다, 특별한 검이다, 특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차 특검은 1차 특검, 내란 특검이 조금 미진하게 수사했던 부분들 꼼꼼하게 찾아내서 다시는 지기현 같은 자가 나타나더라도 어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혁파하려면 여기에서 꼼짝 못할 걸 들이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법원이 영장을 막 기각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법개혁 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2차 내란 전담재판부가 생겼기 때문에 영장도 거기에서 발부하게 되는 거죠? 영장전담 재판부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 네, 따로 네. 예. 거기에서 새롭게 영장전담 구성됐습니다. 재판부가 예. 따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수원 3인방 네. 기자들이 이제 발부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근데 바뀐 재판부들 어떻게 믿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비극이긴 하죠. 지금 그래도 그자들만 할까 싶어요. 겁니다. 그거는 항상 보면 이제 항상 당합니까? 바닥인가 생각하면 지하가 있고 막 이래서 근데 나머지 1심은 여전히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일심은 하죠. 그렇죠. 예. 예, 1심은. 예. 기분 좋은 게 소식이 하나 떴어요. 예,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주식 시장도 지금 불장이고 6,200을 뚫었어요. 와. 이러다가 지금 6,200을 넘어섰는데 심장막. 7,000도 곧 갈 것 같아요. 지금 5,000에서 6,000 가는데 한 달 걸렸나요? 네, 한 달 딱. 그리고 이제 걸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에 집값이 막 떨어지고 집 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막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나도 강남에 집 몇 개 있는 거 이제 그 전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부담되시면 저한테 주시면 증여세 같은 거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때 보유세. 제가 알아서 할게요. 땅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안산에. 안산에 땅 엄청 많지. 네. 예. 그 알아요? 네. 제가 집이 안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이해 못했어. 안산 땅. 안산 땅. 그렇죠. 안산 땅. 안산 땅. 안산 땅 엄청 많죠. 오늘 MBS라고 전국 지표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가 67%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야. 박상, 야, 정말.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67%로 바로 앞번 조사보다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항상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잘 봐야 한다고 그랬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로 5%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나왔는데 민주당이 4%포인트 올라서 45, 와우. 국힘당은 5%포인트 떨어져가지고 17, 이제 20 아래로 추락을 해요. 여기도 이제 지하실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28%포인트. 야. 정청래 대표 잘하냐, 장동혁 대표 잘하냐 이런 것도 물어봤네요.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다는 43,
잘못하고 있다는 42 서로 좀 비슷비슷하고 장동혁은 긍정이 23 부정이 62 장동혁은 뭐라고 얘기할까? 국힘당이 17인데 내가 23이니까 좀 낫네. 예. 아, 저는 들어도 만약에 제가 남을 그 전화 짜죠. 받았으면 장동혁 지지했을 겁니다. 저도요. 아유 잘하고 있다. 지지했을 겁니다. 계속 국민의힘의 당대표 영구히 하기를. 쭉. 네네. 네. 역선택이에요. 역선택이라기보다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좀 원래 우리가 좀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우리 정책 대표님 중심으로 우리 이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요 약간의 최근에 막 여기저기서 막 논쟁도 하고 막 분열 양상도 있지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70에서 75%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싸우시고 일각에서 너무 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비판할 건 하시더라도 진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0에서 75% 한번 만들어야죠. 이렇게 자만적이라는 대통령이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7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7천도 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주요주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계속 뒷받침이 되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반도체가.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7천까지는 간다. 이렇게 좋을 때 좋아요 누르시는 겁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최근에 막 그 공치모 가지고 의견들이 막 갈리고 그러면서 막 구독도 취소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청이라고 취소하고 뭐 나가고 친명이라고 나가고 뭐 그랬는데 제가 왜 눈물이 핑 돌았냐. 그거 시작할 때 84만 7,758명이었어요. 근데 막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다시 84만 7,758명이 딱 됐어. 와. 진짜 숫자가 눈물 나게 하네. 뭐 예,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아요도 꼭 84만 눌러주시고. 7,900이라도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만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한 군데씩만 방에 올려서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 번 더 해주십시오. SNS나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의외로 아직 안 누른 사람들 많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예. 아니, 실시간 동접자가 12,000명인데 왜 좋아요가 5,800입니까? 그러니까 동접자도 13,000으로 가고 좋아요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구독자 늘어나고 있어요. 변호사님 나오면 좋아요가 낮아요. 아. 왜 그런지 알아요?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방금 MBS 여론조사 봤는데 저는 문득 그게 궁금한데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못하는데 혹시 제작진이 가능하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금 67%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했을 때 M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얼마였는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보면 취임 때가 제일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리 잘해도 좀 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차원 이재명 대통령은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고 없죠. 최근에 지금 아까 그 그래프 추세표 보면은 나오지 않나요? 예. 추이표 보면은 아무튼 지금 맨 처음에 2025년 8월이니까 그 즈음이네요. 57%였네요. 67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로는 최고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최고죠.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 이재명이라는 그 한마디가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투표할 때 이재명 안 찍었어. 그 사람들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해. 맞아. 그 얘기에 거기에는요 꼭 우익 또는 극우 중에 돌아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어느 기사에서는 나 진보당과 진보정당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전혀 힘을 못 쓰지만 이재명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난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왼쪽에 치우쳐 있는 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나는 투표 때 이재명을 외면했거나 반대했어.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 정상으로 다 작동이 되고 있잖아. 이거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뉴 이재명이라는 이 컨셉이 유지가 되는 한 아마 전 지지율이 계속 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울님 60%대 박스권 평생 갇혔으면 좋겠네요. 사실 70%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80% 90%는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네. 그건 오히려 위험해요. 위험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70%는 정말 완벽한 예. 그 지수 아닌가. 근데 지금 67%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70%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7천 돌파하면 그 코스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식시장 상승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네. 국민들이 지금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네.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가 희망차잖아 지금. 예. 내일이 기대되는 삶 네. 진짜로.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이익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물론 손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을 때부터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우상향이니까 ETF든 개별 종목이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먹사니즘이든 잘사니즘이든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걸 또 성과로 보여주고 그런데 주식 투자로 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위해서는 뭐 그냥 드림 센터 같은 걸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배고픈 사람들은 저기 주소지가 달라도 지급하게라 이런 거 보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낸 사람이 없었거든요. 빈민들에서까지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분들은 주식 못 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하는 분들대로 기분 좋게 주식에 진입할 정도로 돈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민생은 또 따로 챙기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정말 완벽에 가까운 대통령을 가고 있다. 정책으로는요. 예. 재미나이에서 확인해 봤는데 취임 초기 60%였네요. 야. 그런데 지금 취임 후 최고치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하니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합시다. 84만 7,800 되겠네. 네. 예. 감사합니다. 대청소의 날림, 동접자가 3만 돌파했을 때가 좋았죠. 80. 요즘 11시에 타방도 경쟁이 심해서 빠지는 게 속상합니다. 뭐 또 그럴 때가 다시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특별히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이슈가 없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사 지금 유튜브 특히 이제 진보 조금 진영이 주춤이죠. 이제는 좀 한 곱이 넘었다 네. 이런 네. 생각에서 그러고 전환길 쪽 이쪽은 오히려 지금 으쌰으쌰해요. 네. 그래서 막 난리들을 치잖아요. 네. 콘서트 한다 그랬다가 전환길에는 또 오세훈이한테 뭐 야임만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저질입니다. 답하냐 없하냐. 근데 전환길이 경찰에 불려갔을 때 정말로 구속될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그렇죠. 예, 갖고 네. 표출을 했다면서요. 본인이 한 짓을 본인이 아니까 지금도 두려울 그 정도면은 뭐 네. 구속되고도 남는다. 뭐 이 정도는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진짜. 그게 두려우니까 사기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모금 취소. 네. 이런 방송 저기 뭐죠? 천억 펀드 이런 얘기 네, 이제 안 하는 콘서트 거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좀 물론 이제 김동연 지사 취소해버린 거긴 하지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꼬리를 빨리빨리 빼잖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예.